간호사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육체 노동 심하고, 학과 공부 빡세고, 그에 비해 대우는 못 받고, 심지어 태움 문화도 심하다. 온갖 부정적인 말이 잔뜩 생각나죠? 당연히 직업에 대한 장점도 무수히 많지만, 그에 비해 단점이 부각되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간호사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태움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간호사라는 직업에 잘 맞지 않는 태움을 잘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업무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조금은 개선이 되는 부분이죠. 오늘 영상은 14년 전 신규로 입사했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병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걸 알았더라면 더 예쁨 받는 신규 시절을 보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간호사 하면 안 되는 태움 잘 당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맡은 일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성격은 팀워크를 해치고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나 지적받은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변명을 늘어놓는 것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빠르게 인정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담당 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환자의 컴플레인을 무시한다거나 하는 태도도 간호사 조직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동료나 환자에게 짜증을 내거나 팀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흘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간호사도 서비스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특히나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환자에게 표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배에게 혼나고 환자에게 화풀이하는 후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환자나 동료의 요구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업무를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업무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제가 신규 간호사일 때 파트장님과의 면담에서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선생님은 네거티브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고치는 게 좋겠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환자들이 콜벨을 누를 때마다 아, 바쁜데 왜 불러?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표정으로 티가 났었던 거예요. 선배들 눈에는 다 보였었던 거죠. 파트장님과의 면담 이후로 부정적인 태도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그게 동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통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요점을 말하지 않고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뜨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사부서와 전화통화를 할 때나 의사에게 노티를 할 때, 그리고 선배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도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혹시 요점만 말하라는 말을 종종 듣는 사람이라면 더 간결하게 핵심을 놓치지 않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태도는 팀의 결속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내가 바쁘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담당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자의 컴플레인을 무시한다던가 내 업무가 먼저 끝났다고 해서 혼자 퇴근 준비를 한다거나 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병원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환경입니다. 위급 상황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닥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협력하며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기적인 성향 때문에 선배들의 눈밖에 나는 후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팀 내에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간호사는 협력과 지지가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동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격 유형은 간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사람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상황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일할 때는 책임감과 감정 조절, 소통 능력, 그리고 협력적인 태도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간호사라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들과는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높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실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환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돌볼 수 있는 배려심이 중요한 자질입니다. 공감력은 환자와 신뢰관계를 쌓고 긍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효과적이고 명확한 소통은 환자, 동료, 의사와의 협력에 필수적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의사 전달은 의료 현장에서 오해와 실수를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긴급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관리하는 사람들이 간호사를 오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협력적인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팀워크가 중요한 직업입니다. 동료들과 원활하게 협력하고 서로 도우며 일할 수 있는 태도는 병동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나의 일과 너의 일의 경계를 나누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오지랖과 팀워크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힘든 업무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팀의 분위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간호사로서 잘 맞지 않는 성향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향들은 단지 간호사라는 직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격적인 특징들은 본인이 인지하고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1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보니까 지나치게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아서 쟤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라고 예상했던 후배가 지금도 10년 이상 꾸준히 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던 극T 성향의 저의 입사 동기는 현재 대학병원의 주임 간호사입니다.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성향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직업에서 중요한 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선해 나가느냐입니다. 각자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어떤 직종에서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